안녕하세요. 밤에 기록하고 세상에 남기는 유반물 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존경하고 멘토로 모시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워요. 70세의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신 신동기 고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모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자서전 쓰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왜 굳이 이게 사실 웹소설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허들이 낮아가지고 치열하거든요. 왜 웹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몰랐는데 손주를 키워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네. 손주 아이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웹소설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손주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 3살인데 그 웹소설에는 12살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설이죠. 예. 그렇네요. 자, 저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손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고려해서 웹소설에 도전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도 글을 과거에 써보긴 했는데 요거 준비하시면서 어떤 걸 좀 배우시고 얼마나 걸리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웹소설을 쓴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네. AI 에이전트를 배우러 갔다가 두세 번 듣고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특강 강사이신 김학수 PD님이 네네. 웹소설 쓰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막 새벽까지 잠 안 주무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사모님 뭐라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소설 하나 쓰는데 한 2주일 열흘이 걸렸어요. 한화 쓰는데 네네. 5,000자 정도 쓰는데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쓰게 되었습니다. 와, 일단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되게 보면은 고모님이 살아오신 시기가 사실 한국 경제의 드라마틱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사건이 정말로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정말 다 사실인가요? 한밤중 12시 그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신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신 건지. 아마 그게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아마 넌픽션으로 제 이야기를 쓰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99.9% 사실입니다. 해고되었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정력적으로 일을 할 때,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할 때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2시에 조선호텔에서 저희들 팀들과 이제 그날 일을 갖다 마무리하고 다음날 일정을 갖다 전략을 회의할 때 그때 이제 홍콩의 보스한테서 전화가 왔었던 거죠. 그게 도이치뱅크였습니다. 근무하실 때구나. 와. 근데 그런 위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절망하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중소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한 50대 이전, 40대 말쯤 그런 경험을 했어요.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소설에도 나오지만, 15분의 면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때 이야기를. 저는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은 은행이었었는데 8번째 큰 은행이었는데 꿈과 비전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은행이 되겠다. 가장 큰 은행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은행이 되겠다. 그때 당시 JP 모간이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가로 수익성으로 JP 모간을 따라잡았는데 1등 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진 것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도이치은행에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이치뱅크에 소속이 된 거는 이전에 다른 은행에 계시다가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소속이 되신 거군요. 그럼 도이치뱅크로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신가요? 한 3년 되는데요. 그 모든 그 파트의 그 헤드는 다 도이치은행 사람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그 홍콩에 있는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자리는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가든지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하고 경쟁해서 항상 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가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빈 자리에? 그 빈자리에 그 오파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그 관계를 가졌던 그런 고객들이 혹시 저 잘못될까봐 모두가 하나씩 각 기관이 하나씩 그 큰 거래를 주는 게 대한민국 거래를 갖다 거의 다 싹쓸이를 할 정도로 잘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렸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는 안 했고 이제는 그 큰 은행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작은 은행에서 좀 이제 좀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겠다고 해서 호주은행에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제가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4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분노하지 않았어요. 4분의 1 월급 받고 4분의 3만큼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네네. 좋은 결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왕따 돼가지고 결국은 4분의 1 월급 받고 4분의 4만큼 도이치은행에 사던 만큼 일을 하니까 엄청난 그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일을 했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니까 40냥 묻더라고요. 사실이냐.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게 혹시 부풀린 경력이 아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리얼리라는 말이다. 왜 내가 거짓말 하겠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 호주은행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면은 골드만삭스에 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그런 그 오퍼를 받았습니다. 와, 그게 15분 동안 이루어진. 그 15분 얘기는 15분 얘기는 저기 이 도이치은행에 갈 때, 그러니까 BTC 은행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잡을 거의 잃었고 홍콩에 자리가 남았을 때 이제 누구도 안 간다는 그 홍콩의 자리에 갈 때 그 15분의 면접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든 이게 저는 좀 놀라운 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데를 직접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 항상 선택을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 선택의 배경은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그 불가능한 걸 갖다가 이렇게 도전했을 때 결국 실패했을 때 저로서는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혹시 그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그 큰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보면은 항상 선택이 범상치 않은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 지나온 과거 처음 시작부터 쭉 보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이 고모님만의 선택 방법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이 있는데, 쉬운 선택을 하면은 그 업사이드도 작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은 그 업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큰 성과를 위해서 그런 결정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어렵고,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회를 보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투자를 좀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궁금하고 그 조직에서는 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골드만삭스에서
하버드, MIT, 스탠포드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 되는 일, 좋은 일들은 다 그분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젝트, 그건 제가 가져다가 그걸 성공을 시키는 걸로 주특기를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 안 대는 일을 다 이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의 출발 자체가 항상 그 도이치은행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도이치은행에 가서 그런 큰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본전.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본전인 거죠. 왜냐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였으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일을 내가 도전한 거니까 네네. 실패해도 본전이다.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는 없고 업사이드만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그런 또 좋은 시각이 있네요. 이 어려우니까 난 안 해가 아니라, 이거는 어려워서 남들이 손 안 대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해내면 위로 올라가는 좋은 성과가 된다는 얘기신 거죠. 역시 보는 관점이 다르시군요. 저는 특히 이제 20대는 그렇고 한 30대, 40대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누구든지 80%, 85%, 95%, 98%까지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98%에서 99%, 100% 조금 더 하면은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어야 수증기로 변화하듯이 맞아요. 그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포기를 안 해요?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인디안들이 기도를 하면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성공할 때까지 맞아요.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때까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가 우리 고모님이 지금 70세시니까 삶의 궤적이 처음 직장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죠? 저는 직장 생활 17살. 부산은행에 간 게 첫 직장이었고, 실제로 부산은행 가기 전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도요? 네. 이렇게. 소년 가장으로서 주경야독을 했던 거죠.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사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고모님이 처음 부산은행에서부터 어떻게 JP모건까지 골드만삭스. 죄송합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양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감사합니다. 네.